제가 생각할 때 성공이라는 것은 어떤 부를 축적하는 것 이상으로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더 나아가는 것, 그것이 성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성공에 다가가고 있으신가요? 빅터 프랭크가 말했던 자신의 길을 선택하는 능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신의 길을 선택한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원하고 그것을 그려보는 일이고요. 두 번째는 실제 원하는 일을 그려보고 실행하다 보면 반응이 오잖아요. 그래서 실제 반응한 일에 내가 어떻게 대응할지, 그것 또한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길을 선택하는 것은 사람을 사람답게 만들고요, 나를 나답게 만들고, 그러기 위해서는 멘탈 관리를 잘하면 잘할수록 자신의 삶을 조절해서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나는 내가 선택한 사람이 되고 싶다. 안녕하세요. 비상교육에서 공부부를 연구하는 최윤이고요. 모든 것은 태도에서 결정된다. 책을 쓰기도 한 저자이기도 합니다. 제가 오늘 소개드리는 멋진 문구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상식의 틀에 얽매이지 말고 부수고 나아간다. 나는 내가 선택한 사람이 된다. 굉장히 멋있는 말 아닌가요? 오늘 소개드리고 싶은 책은 오타니 쇼헤이의 멘탈 스승이었던 니시다 하츠미가 쓴 책 최강 멘탈 수업입니다. 이 책의 핵심 키워드를 하나만 뽑자면 내가 되고 싶은 내가 되라. 굉장히 멋있는 말인데요. 사실 오타니 쇼헤이의 이야기는 만화라고 해도 좀 말이 너무 안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욕먹는다고 얘기하는 소재 중에 하나라고도 얘기합니다. LA 다저스의 오타니 쇼헤이는요, 2024년 10월 31일 월드 시리즈 5차전에서 드디어 승리를 거머쥐게 되면서 그렇게 꿈에 그리던 월드 시리즈에서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리기도 했는데요. 지난 9월에는 MLB 역사상 최초 50홈런 50도루를 동시에 달성한 선수로도 유명합니다. 투수기면서 타자로서 유명한 오타니 쇼헤이, 어떻게 이런 것들을 이뤄냈을까? 고교 때부터 멘탈 관리를 굉장히 잘했다. 그럼 어떤 멘탈 관리를 잘했기 때문에 이렇게 오타니 쇼헤이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는지에 대한 비법을 이 책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타니 쇼헤이를 만든 튼튼한 뿌리, 성장하는 비법은 총 3가지인데요. 이 3가지 모두 가슴 설레는 목표, 꿈을 꾸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가슴 설레는 목표라는 것은 첫 번째, 꿈과 같은 커다란 목표를 세워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책에서는 이 표현은 성신력, 스스로를 믿고 의욕을 높여서 스스로 그 꿈을 보면서 동기부여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명확하고 구체적인 목표인데요. 이것은 고랑력, 고통도 즐거움으로 만드는 작은 목표를 성취하면서 기쁨을 만드는 그런 방법을 얘기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사명감을 동반한 목표인데 타희력이라고 해서 남을 즐겁고 유익하게 만드는 것, 그런 능력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 3가지를 보면서 한 가지 떠오른 것이 있는데요. 제가 채용시장에서 오랫동안 인사 책임자로 있으면서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분석해서 책을 쓰기도 했는데, 그때 나오는 것이 첫 번째, 성장 마인드셋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 타인에게 기여하는 사람이 진짜 요즘에 채용시장에서 뽑히는 사람이기도 하고 성장하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기도 하거든요. 그런 요소와 오타니 쇼헤이를 만든 성장하는 비법은 굉장히 일맥상통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커다란 목표, 명확하고 구체적인 목표, 사명감을 동반한 목표, 이것을 이성적으로 계획을 한 다음에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룬 모습을 상상해보는 오감을 활용하면 더욱 좋다라고 비법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내가 10년 뒤에 자신을 한번 상상해 보시는 겁니다. 내가 정말 원하는 모습이 뭐지? 그것을 이뤘을 때 나의 모습은 무엇인지를 상상해 보시는 건데요. 잠시 눈을 감고 정말 원하는 것이 이뤘던 그 순간을 가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때 무엇이 보이시나요? 그때 나의 표정은 어떠신가요? 그때 느껴지는 감정은 어떤 감정이 느껴지시나요? 모든 것을 이뤘을 때 누구에게 인정받고 싶나요? 인정받고 싶은 사람에게 어떤 칭찬을 듣고 싶으신가요? 그때 느껴지는 오감의 촉감, 어떤 촉감이 느껴지시나요? 이렇게 미래의 시나리오를 한번 써보는 겁니다. 이렇게 이성적으로 계획을 세운 다음에
오감을 활용해서 나는 정말 이걸 이룬 모습을 상상해 보는 것이 실제 이런 목표를 한 발자국 더 다가가게 하는데 굉장히 도움되는 방법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읽다가 제가 또 한 권 생각나는 책이 한 권 있어서 소개드리려고 하는데요. 퓨처 셀프라고 벤저민 하디가 쓴 책이기도 합니다. 그 책을 보면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앞으로 3년, 5년, 10년 후 내가 무엇을 하면서 살고 있을지 생각하면서 살고 계신가요? 라는 질문을 하고 있거든요. 어떠신가요? 나의 앞에 미래에 5년, 10년 뒤에 나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 이런 질문 한번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목표를 향해 간다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내가 되어 생각하고 행동하라. 내가 꿈꾸는 6개월 또는 5년 후에 내가 나에게 가장 좋은 안내자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저희가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하루하루 살아내기 굉장히 바쁘잖아요. 그러면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하고 사는 대로 생각하는 경우가 진짜 많은 것 같습니다. 결국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삶의 패턴이 몇 년 뒤에 나를 만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퓨처 셀프에서는 미래와 나를 연결하는 브릿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만약에 하루를 험대로 보냈다면 어떻게 보내고 싶나요? 어떠세요? 좀 쉬고 싶죠? 저는 만약에 하루를 마음껏 보내라고 하면 실컷 쉬거나 맛있는 거 먹고 놀고 싶고 이런 생각이 좀 들 것 같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오늘부터 앞으로 10년간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 라고 물어본다면 답은 어떨까요? 그냥 쟁일 놀래요 이런 생각은 안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길게 생각하면 이성이 발동하게 되고요. 이래서 심리학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시간 전망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브라이언 트레이시가 겟스마트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가장 낮은 최하층의 시간 전망을 가진 사람들은 예를 들어 심각한 알코올 중독자, 그 사람들은 다음 한 잔 마시는 것, 그 순간만을 위해서 산다라고 합니다. 반면 최상의 부자들은 몇 년, 몇십 년, 심지어는 다음 세대까지 내다보는 매우 미래지향적인 시간 전망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멀리 내다보는 행동만으로 전망을 선명하게 해서 단기적인 의사결정까지 질을 현저하게 개선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타니 쇼이에서도 얘기하는 것이 미래의 장기적인 목표를 가진다는 것은 이거하고 굉장히 유사한 원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목표를 세우고 이런 계획을 세우는데 언제나 긍정적인 생각만 가지지는 않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일을 하다 보면 남 탓을 하기도 하고요. 세상은 왜 이렇게 안 되지? 내가 마음대로 하는 거 하고 싶은데 그대로 안 되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하는데요. 이 책에서 아주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를 남 탓을 멈추면 긍정적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남 탓은 부정적인 뇌로 만든다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남 탓은 정말 안 좋은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내 인생의 주인공으로 내가 살아야 되는데 남 탓이라는 것은 내 마음에, 내 행동에 인생의 주인공을 남에게 안게 하는 것이 남 탓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럼 남 탓을 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책에서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고민해보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 앉아서 선택하는 것, 그것이 긍정적인 뇌를 만드는 것, 그것이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한 불만과 감사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 감사라는 것은 내가 가진 것을 발견하는 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불만이라는 것은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집중하는 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적인 목표를 세우고 나서 내가 가진 것은 무엇인지에 발견하는 눈을 갖고 내가 가지지 못한 것에 집중하지 않고 내가 가진 것에 집중한다면 좀 더 긍정적으로 내가 원하는 내가 되는데 다가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능력이나 소질보다 포기하지 않는 마음가짐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려면 그거는 구체적으로 세워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제가 오타니 쇼헤이의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저한테는 만다라트라는 표거든요. 제가 비상교육의 아이들하고 같이 학습하는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실제 저희 아이들하고 꼭 하는 것이 만다라트라는 표로 아이들의 미래를 계획하는 방법을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만다라트 표가 보이기도 하는데요. 여기 네모칸 두 개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책을 읽는다든지 쓰레기를 줍는다든지 인사를 잘한다는 것, 장비는 소중하게 하는 것, 가운데 무엇을 위한 행동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뭘까요? 이거 아이들한테도 같이 물어보는 질문이기도 하거든요. 혹시 답을 생각해 보시면 어떤 답이 떠오르시나요? 저건 바로 운을 불러일으키는 행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세상에 내가 노력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 운으로 이루어지는 일도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지금 오타니 쇼헤이 같은 경우는 운마저도 내가 끌어모으겠다라는 그런 신념을 갖고 만다라트 표를 계획하고 구체적으로 목표를 세워서 하루하루 그걸 이뤄가는 모습으로 보이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A는 또 뭔 것 같으세요? 감사하기, 배려하기, 예의를 갖추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이 오타니 쇼헤이가 생각할 때 자기는 유명한 사람이 되기에 앞서 인간성을 갖춘 사람이 돼야겠다라는 그런 결심까지 이렇게 목표에 구체적으로 세웠던 것을 보면, 오타니 쇼헤이가 그냥 된 것이 아니구나. 오타니 쇼헤이의 이런 멘탈은 연습으로 인해서 하나하나 만들어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에서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던 것은, 실패나 실수가 내 마음에 몰려와서 내 마음을 흔들고 힘을 앗아갈 때, 그럴 때가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럴 때 우리 내 말해주라고 얘기합니다. 망했네 이렇게 초조해하는 대신에 근거가 없어도 괜찮다라고 얘기하면서, 괜찮아, 다음에 내가 반드시 해내겠어 하면서 실수한 기억을 지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거가 없어도 괜찮다라는 말이 저한테 굉장히 위로가 됐는데요. 우리가 실수나 실패를 하게 되면 꼭 망할 것 같기도 하고 내가 크게 잘못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그럴 때 괜찮다라고 도닥거려 주기도 하고, 난 다음에 반드시 이뤄내겠어 라고 결심하는 것, 이런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또 한 가지, 실패뿐만 아니라 성공을 할 때도 마찬가지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내 마음이 성공해서 우쭐거리고 기쁨이 나를 느슨하게 만들려고 할 때, 이건 역시 또한 지나간다. 그래야지, 이렇게 생각해야지 방심을 안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공 패턴은 사실 한 가지가 아니거든요. 성공한 기억 또한 지우는 것이 오히려 성공에 다가가는 한 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엔 이 부분은 내가 잘했네, 다음엔 어떻게 할까 고민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얘기를 들으니까 유대교 경전 주석서인 미드라시가 딱 떠올랐는데요.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이게 다윗이 반지에 새겼다라고 해서 되게 유명한 문구인데, 잘했을 때도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못했을 때도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이렇게 생각하면서 위로하기도 하고 자만하지도 않게 자기를 관리하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벤자민 하디를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에게는 퓨처 셀프라는 책을 통해서 벤자민 하디를 알게 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저에게는 최고의 변화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라는 책을 통해서 벤자민 하디를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책이 제 인생 책이라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 가지 도전을 받았기 때문인데요. 이 책에선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사람의 성격은 타고나느냐고 생각하는가? 또는 능력은 타고났다고 생각하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이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긍정적 이탈자. 굉장히 높은 성공을 한 사람들은 자기의 인생의 시나리오는 자기가 써내려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제가 이 책을 읽고 뭐가 변했냐면, 저에게는 원래 못하는 게 굉장히 많지만 그 중에 가장 못하는 것이 달리기거든요. 달리기를 어느 정도 못하냐면, 실제 러닝 동호회에 들어갔는데 제가 뛰어보니까 3분 이상을 뛰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운동신경은 꽝이야, 나는 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야 라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책을 읽고 나서 저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냐면, 그 한계는 누가 정한 거지? 생각해보니 그 한계는 제가 정했더라고요. 그걸 깨닫고 나서 내가 왜 나는 운동을 못하는 사람, 안 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었을까를 깨닫게 됐고, 그럼 나는 그럼 운동하는 사람이 되어볼까? 라고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저는 지금 1시간 동안 뛸 수 있는 사람이 되었거든요. 내가 정한 한계에 스스로 나를 너무 가둬두고 있지는 않았을까? 라는 그런 깨달음을 줬던 책이 이 벤자민 하디의 책이었기도 합니다. 또 하나, 최고의 책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타니 쇼헤이의 최고 멘탈 수업이었는데요. 이 멘탈 수업에 나왔던 원리들을 따라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내가 진짜 원하는 모습이
무엇이지? 그 모습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나는 무엇을 하면 되지?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좋은 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떠올렸던 책은 캐롤 드웨이의 마인드셋이라는 책인데요. 최강 멘탈 수업과 동일하게 뇌의 가소성, 용불용설, 쓰면 쓸수록 잘하게 되고 쓰지 않으면 쇠퇴한다라는 것들을 이 책들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좀 마무리해 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이 책의 모든 내용이 굉장히 좋지만 처음에 나와 있는 추천사 정말 강추합니다. 이 추천사에 나온 구절인데요. 여러분들 성공을 어떻게 정의하시나요? 성공이란 내가 가진 잠재력에 도달하는 것, 굉장히 멋진 정의 아닌가요? 제가 생각할 때 성공이라는 것은 어떤 부를 축적하는 것 이상으로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더 나아가는 것, 그것이 성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성공에 다가가고 있으신가요? 만약 다가가지 못한다면 다가가지 못하게 막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두려움? 내가 정한 한계? 그런 것 때문일까요? 그걸 잠시 내려놓고 설레이는 목표를 세우고 가능성을 의심하지 않고 부정적인 생각을 지우는 방법 한번 선택해보면 어떠실까요? 현재에 집중해서 최고의 자신을 만드는 멘탈 내비게이션 설계 방법을 알고 싶으시다면 이 책 적극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삶, 좋아하는 일을 열심히 하면서 행복해지는 삶, 저는 진짜 그렇게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 생각 해보신다면 이 책 한번 같이 읽어보시면 어떨까 하는 마음으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람이 성공하는 데 가장 필요한 능력은 성격이나 재능이 아니라 빅터 프랭크가 말했던 자신의 길을 선택하는 능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신의 길을 선택한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원하고 그것을 그려보는 일이고요. 두 번째는 실제 원하는 일을 그려보고 실행하다 보면 반응이 오잖아요. 그래서 실제 반응한 일에 내가 어떻게 대응할지 그것 또한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길을 선택하는 것은 사람을 사람답게 만들고요. 나를 나답게 만들고 그러기 위해서는 멘탈 관리를 잘하면 잘할수록 자신의 삶을 조절해서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나는 내가 선택한 사람이 되고 싶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께 적극적으로 추천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